안녕하세요. AI for Structure Based Virtual Screening 강의를 맡고 있는 카이스트 화학과 김문입니다. 오늘은 이어진 2시간과 다르게 앞으로 우리가 AI Based Virtual Screening에 활용할 데이터 셋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모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로서 인공지능 모델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델의 성능이 이런 데이터에 굉장히 디펜던트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에 대해서 자세히 그 장단점을 알아보는 게 하나의 또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이 데이터베이스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 포맷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이어서 버추얼 스크리닝에 활용하는 다양한 데이터셋, 듀드, LIT PCBA, 캠볼, PDB 바인드, 카스프, CSR, MUB, 그리고 이제 알파폴드 DB 등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 프로세싱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유용한 툴들에 대해서도 요약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데이터 포맷으로 이 단백질 구조에 대한 시퀀스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이제 파스타 포맷이고요. 이 파스타 포맷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 캠볼 레이블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 이 데이터가 어떤 프로테인에 대한 건가 등등 이 데이터에 대한 코멘트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오르가니즘에서 나왔는가 하는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미노 애시드의 시퀀스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이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퀀스 라인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게 이제 텍스트 베이스로 이 시퀀스 데이터를 포함하다 보니까 이 다양한 용도로 이제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 시퀀스를 다루는 유니버셜 스탠다드 인풋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시퀀스 시미널리티를 계산하는데 특히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데이터 포맷은 SDF 파일 포맷인데요. SDF 파일 포맷을 열어보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타이틀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헤더 라인이 있고, 이 헤더 라인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것들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정보를 이제 포함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 라인에서는 이 넘버 오브 애톰이 몇 개고, 그리고 이제 넘버 오브 본드가 몇 개인지 등등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고, 이건 버든에 대한 정보고요. 그 다음 이어져서 차례대로 이제 애톰 블록과 본드 블록이 등장하게 되고요. 애톰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애톰들, 이 27개 애톰에 대한 코디네이션을 이제 포함하고 있고, 이 코디네이션에 위치한 엘리멘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이제 27개의 라인이 등장할 것이고, 본드 블록에서는 이 각각의 본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싱글 본드냐, 더블 본드냐 등등에 대한 이 본드에 대한, 케미컬 본드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담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3차원 구조를 이렇게 카르테시안 코디네이션 형태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애토믹 커넥티비티를 이 본드 오더에 맞게끔 정리가 되어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은 이 해당하는 리간드의 프로퍼티, 몰레큘러 웨이트나 로그 P 등등에 대한 정보들도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파일 포맷은 이제 몰투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벤젠에 대한 몰투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 인포메이션, 그 코멘트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 벤젠이고, 이 벤젠의 애톰의 개수, 그다음 본드의 개수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고, 스몰 몰레큐에 해당하고 차지가 없다 하는 이 간단한 인포메이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차례대로 이제 각각의 애톰에 대한 엘리멘트와 그 다음에 이제 코디네이션이 포함되어 있고, 이 카본이 아로매틱 카본이냐 아니냐 등등을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이제 본드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본드가 본드 오더가 얼마인지 등등에 대해서 정보들을 담고 있고, 아로매틱 본드냐 아니냐 등등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 파일 포맷은 이제 PDB로서 이 프로테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파일 포맷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앞서 살펴본 파스타 같은 경우는 시퀀스 정보가 담겨져 있는 반면에 이거는 이제 실제 3차원 코디네이션을 직접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한 애톰에 대한 레이블이 있고, 첫 번째 애톰은 나이트로젠인데, 이 나이트로젠은 이 아미노 애시드에 들어있으면서 이 아미노 애시드는 여기 이 체인에 이제 포함되어 있고,
이 시퀀스 상에서는 이게 첫 번째 레지듀다 하는 거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때 이제 이 나이트로젠 애톰의 코디네이션은 다음과 같다 라고 이제 포함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카본 애톰인데, 이 카본 애톰에 붙어 있는 이 레이블은 이 레지듀가 이제 알파, 베타, 감마의 이 트랜슬레이션 된 버전으로 해서 이제 표현된 거고, 이 알파 레지듀에 있는 이오타는 이제 카본이다 하는 뜻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텍스트 파일로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코디네이션을 활용해서 이 도킹에 쓸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차례대로 이제 버추얼 스크리닝을 활용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첫 번째 듀드셋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듀드셋에 들어가면 이 홈페이지 주소를 따라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고요. 이 듀드셋은 듀드라고 하는 거에 확장된 버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E가 붙어 있는 거고, 102개의 타겟에 대해서 총 22,800개의 액티브 컴파운드가 있습니다. 이 액티브 컴파운드들은 실험으로 이제 액티비티가 밝혀진 것이고, 이 각 타겟당으로 치면은 224개의 리간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액티브에 대해서 이제 디코이를 만드는데요. 이 디코이는 인액티브 컴파운드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것들이고, 왜 추정이냐라고 하면은 이것들이 이제 실험적으로 정말 이 타겟에 대해서 인액티브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실제 실험으로 알려져 있는 이 액티브 컴파운드와 피지컬 케미컬 프로퍼티는 비슷한데, 이 구조적으로 이런 2D 타니모더 시뮬러리티 기준으로 이제 구조적으로 비슷하지 않은 것들을 각각 이제 각 액티브에 대해서 50개씩 고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총 각각의 액티브에 대해서 약 50개의 디코이들이 포함된 형태의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들은 이제 액티브와 디코이 혹은 액티브와 인액티브로 이제 포함되어 있고, 각각의 리간드의 파일은 몰2나 STF 형태로 이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 듀드셋이 가지고 있는 이 타겟에 대한 정보는 카이네즈 22개, 프로테이즈 15개, 사이토크롬, 그 다음에 뭐 엔자임 등등 이제 다양한 형태의 타겟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 타겟에 대한 구조는 이 RCSB, PDB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우리가 이제 끄집어낼 수 있고, 이 리간드는 캠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이제 얻어낸 겁니다. 그래서 액티브들끼리는 이제 서로 비슷한 것들은 제거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바인딩 어퍼너티나 이 어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캠볼의 그 포맷을 따르고 있죠. 그리고 디코이는 징크로부터 이제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듀드셋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타겟, 예를 들면은 이 GPCR에 해당하는 이 타겟을 가지고 여기 해당하는 액티브와 디코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압축된 파일로 이제 제공되고 있고, 이 압축된 파일을 풀고 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파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타겟에 대해서 리셉터 PDB, 그 단백질의 3차원적인 구조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리간드가, 특정 리간드가 이 단백질과 어떻게 바인딩 되어 있냐 하는 그 크리스탈 구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리간드 스트럭처라고 부르고, 이 리간드 스트럭처를 제공하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버추얼 스크리닝을 활용할 때 액티브와 인액티브에 대한 이런 코크리스탈 구조는 없는데, 이것들이 도킹해서 이제 구조를 찾아내겠죠. 근데 도킹을 해서 찾아낼 때 일종의 이제 가이드가 되는 거죠. 바인딩 사이트는 어디고, 이 실험으로 밝혀진 어떤 특정 리간드가 이렇게 결합하고 있더라 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액티브와 인액티브 혹은 디코이에 대한 포즈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이제 이 액티브에 대한 스마일즈와 스트럭처 파일 리스트를 이제 제공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인액티브에 대한 데이터를 이 몰2 파일, 그다음 STF 파일 형태로 이제 각각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액티브와 인액티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의 이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버추얼 스크리닝 학습,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하는데 활용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앞으로 살펴볼 많은 그 딥러닝 모델에서 이 듀드셋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셋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두두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알려져 있는 단점이 있는데, 그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LIT PCBA라고 해서 이제 2020년에 이 논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걸 새로운 벤치마크 데이터셋이라고 하고 있고요. 듀드셋을 대체하기 때문에, 대체하려고 하는 목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액티브와 인액티브로 이제 구분되고 있고요. 이때 특징적인 것은 인액티브한 것까지도 실험으로 밝혀진 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티브한 것들도 이 실험 내용들이 얼마나 자세하게 밝혀져 있냐를 살펴보고 찾아내는데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이 퍼캠의 바이오 에세이로부터 우선 이제 데이터를 끄집어내고요. 이 끄집어낸 데이터로부터 이제 데이터 클리닝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뭐 아티팩트 같은 것들을 제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즈 리스판스 같은 데이터가 있냐 없냐를 통해서 이 데이터가 얼마나 이제 퀄리티 있게 만들어져 있냐 하는 것들을 이제 컨펌을 하고 액티브와 인액티브한 컴파운드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찾아내게 되고, 이제 버추얼 스크리닝을 자체적으로 이제 수행해서 서로 이제 비슷한 것들을 제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추럴한 힛 레이쇼를 만족하게끔 하는 타겟들을 최종적으로 이제 걸러냅니다. 내추럴한 힛 레이쇼라고 한 게 무슨 뜻이냐?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힛 레이쇼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듀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듀드 같은 경우에는 힛 레이쇼가 약 한 2에서 3% 정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녹색으로 보여준 거는 어떤 그 빅파르마에서 자체 내에서 이제 실험한 10개의 타겟에 대한 어떤 그 하이스루풋 스크리닝에서 얻어진 힛 레이쇼입니다. 힛 레이쇼가 약 0.1에서 0.2% 정도 범위 든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이 액티브와 인액티브의 구성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LIT PCBA 같은 경우에는 총 이제 아까와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서 21개의 타겟을 얻어냈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힛 레이쇼를 따져보니까 그 중에서 15개가 이 0.2% 그 주변에 어떤 힛 레이쇼를 보여주더라, 혹은 1% 이하의 힛 레이쇼를 보여주더라 라고 해서 좀 더 이제 그 자연스러운 이 듀드에 비해서 좀 더 자연스러운 힛 레이쇼를 보여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적으로는 액티브와 인액티브가 다 이제 실험적으로 밝혀져 있는 실험으로 이제 밝혀진 화합물들을 쓰게 되고, 도즈 리스판스 등 다양한 형태의 실험 데이터로부터 얘가 정말 아티팩트 없이 실험으로 잘 밝혀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그런 데이터, 하이 퀄리티 데이터를 모았다는 게 특징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액티브와 인액티브의 분포가 이런 자연스러운 힛 레이쇼와 닮아있다 하는 점에서 듀드셋보다 좀 더 강화된 버추얼 스크리닝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활용할 수 있게끔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제공하는 형태는 이 프로테인과 리간드에 대한 몰트 파일 형태로 이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액티브와 인액티브에 대한 스마일즈 파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리간드는 이 프로테인의 3차원 구조와 이때 코크리스탈로 만들어져 있는 이 리간드의 엑스레이로 얻어진 이 3차원 코디네이션이고요. 이 프로테인과 리간드의 몰트 파일을 합치고 나면은 실제 이 리간드가 프로테인에 어떻게 결합되어 있냐 하는 바인딩 사이트와 바인딩 포즈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액티브와 인액티브에 대한 바인딩 포즈를 도킹 같은 방법을 통해서 예측을 하고 버추얼 스크리닝의 학습 혹은 이 테스트에 활용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제 이 사람들은 테스트에 활용할 수 있는 혹은 이제 밸리데이션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와 트레이닝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나눠서 제공하고 있고, 이들을 활용한다면은 이 특별한 어떤 불편함 없이 트레이닝과 테스트를 동시에 이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은 이거를 ready to use info file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캠블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캠블은 이제 굉장히 큰 데이터베이스로서 약 200만 개 이상의 컴파운드에 대한 실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메디시널 케미스트리 리터처에 제공된 것들을 이제 매뉴얼리 우리가 뽑아내서 이제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고, 굉장히 많은 어떤 그 프로테인과 리간드의 액티비티 실험으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모은 거죠. 그래서 이제 타겟하는 단백질도 굉장히 많습니다. 14,000개 이상의 타겟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고요. 서로 다른 컴파운드만 해도 이제 200만 개가 넘고, 액티비티 데이터 또한 이제 1,800만 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컴파운드들이 서로 이제 타겟에 대해서 이제 실험이 되어 있는 것들 합치면 이제 1,800만 개 이상이 되고, 이것들을 8만 1,000개 이상의 퍼블리케이션으로부터 이제 추출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자료를 살펴보면은 4만 개 이상의 인디케이션을 포함하고 있고, 실제 약물에 대한 승인된 약물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고, 셀에 대한 인포메이션, 메커니즘, 드럭에 대한 워닝 등등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같이 이제 포함하고 있고, 이 컴파운드에 대한 2D 스트럭처, 그 다음에 이제 프로퍼티 혹은 이제 바이오 액티비티 등등 다양한 인포메이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1,800만 개 프로테인 리간드 페어에 대한 정보를, 액티비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이그젬플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캠블에 대한 몰레큘러 아이디와 2D 이미지 스트럭처를 제공하고 있고, 이 액티비티에 대한 단위로서 예를 들면 이 경우에는 나노몰 형태로 제공하고, P 캠블, 그러니까 이 로그 값이죠. 로그 값으로 4.7이다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코멘트나 그 다음 이제 어떤 식으로 에세이 했는가에 대한 에세이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이제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타겟에 대해서 어떻게 이니베이션 했다 하는 거고, 이 타겟의 타입은 어떤 특정 하나의 타겟에 대해서 이제 이니베이션 했다는 걸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이 타겟이 휴먼의 프로테인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아이디는 무엇이다 하는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타겟 네임, 그 다음에 이제 다큐먼트, 이것들이 이제 어떤 리트러처에서 우리가 이 정보를 추출했는지에 대한 다큐멘트에 대한 아이디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이그젬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캠블로부터 이제 굉장히 큰 데이터를 추출하고, 뭐 예를 들면은 앞서 살펴봤던 듀드색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캠블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추출해서 이런 액티브 컴파운드를 얻어냈습니다. 이제 캠블만큼 큰 이제 데이터베이스 혹은 더 큰 데이터베이스가 퍼캠인데, 퍼캠 같은 경우에는 이 약물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이제 바이오 컴패터블한 컴파운드들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이 캠블 같은 경우에는 이 메디시널 케미스트리에서 이제 액티비티를 메저한 컴파운드들 위주로 이제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좀 더 이런 드럭 디스커버리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PDB 바인드인데요. PDB 바인드는 이제 연도별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여기에 디스크립션 된 것들은 이제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2019년 버전입니다. 우선 이제 PDB 바인드를 이제 얻어내는 그 과정을 보면요. 처음에 이제 이 PDB 바인드의 특징은 이 코크리스탈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이 단백질에 결합된 이 컴파운드에 코크리스탈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표에 대한 실험으로 측정되어 있는 그 액티비티 값을, 바인딩 어퍼니티 값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 바인딩 어퍼니티는 이제 캠블로부터 이제 우리가 추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처음엔 시작할 때 이제 이 PDB에서부터 시작하죠. 이 PDB는 약 15만 개의 실험으로 밝혀져 있는 구조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런 이 몰레큘러 컴플렉스의, 그러니까 이게 빌리드한 컴플렉스 71,900개 정도를 우선적으로 이제 걸러낸 겁니다. 이것들은 뭐 프로테인 스몰 리간드, 뉴클레익 애시드와 스몰 리간드, 프로테인 뉴클레익 애시드, 프로테인 컴플렉스 등 다양한 어떤 인터랙션에 대한 정보를 이제 포함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러한 이제 코크리스탈 중에서 바인딩 어퍼니티가 실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 21,000개를 다시 한번 추려내고요. 그 중에서 다시 한번 이 구조의 퀄리티로서 한 번 더 스크리닝을 하게 되는데, 위에서 골라낸 것들을 이제 제너럴 셋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이제 좀 더 퀄리티 높은 것들을 리파인 셋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바인딩 어퍼니티나 그 다음 컴플렉스 구조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크리스탈에 대한 이제 레졸루션이 이제 좀 더 좋은 거고, 더 좋은 퀄리티를 가지는 것들을 다시 한번 추려낸 게 이제 코어셋이라고 해서, 이것들은 이제 285개의 컴플렉스를 구성하고 있고, 이 도킹 구조나 스코링 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밸리데이션 할 때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너럴 셋이나 리파인 셋으로 이제 학습을 진행하고, 테스트는 이제 코어 셋으로 진행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이제 학습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기존의 방법들과 이전에 이제 듀드나 LIT PCBA랑 다르게 그것들은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라면, PDB 바인딩 같은 경우에는 바인딩 구조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 바인딩 어퍼레이티 같이 제공함으로 해서 주로 이제 리그레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DB 바인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어떤 그 ID나 어떤 타겟 단백질에 대한 정보 등등을 입력하면은 원하는 어떤 그 컴플렉스에 대한 구조를 우리가 이제 추출해 낼 수 있고요. 이때 이제 제공하는 파일 포맷은 프로테인의 PDB 파일을 제공하고 있고, 리간드의 몰트 파일 형식으로, 몰트 파일 혹은 이제 SDF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같이 합치게 되면은 이 결합된 구조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또 특징적인 것은 프로테인의 구조뿐만 아니라 이 리간드가 바인딩하고 있는 포켓에 대한 정보를 따로 떼어내서 주게 되는데요. 이후에 살펴볼 딥러닝 모델들이 이 전체 프로테인의 컴플렉스 구조를 다룬다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애톰의 숫자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GPU를 주로 활용하는 이런 딥러닝 방법에서 이 메모리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전체 프로테인을 담는 대신 이 리간드가 포함되어 있는 이 포켓의 레지두들만 이용해서 단백질을 모사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리간드를 바인딩 시키는 형태로 인풋 파일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데이터 양을 줄이시게 되는, 데이터의 메모리 양을 줄이시게 되는데, 이 PDB 바인드는 이 포켓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떤 특정 타겟을 우리가 검색해서 이제 들어가 보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이미지를 우리가 그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단백질에 대한 3차원적인 구조를 볼 수가 있고요. 이 단백질에 대한 디스크립션,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디스크립션이 들어있는 거죠. 호모 사피엔스에서 왔고, 혹은 이제 어떤 익스프레션 시스템에서 왔는지, 시스템인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클래시피케이션 어떤지, 그리고 이 정보를 제공해주는 리터러처에 대한 DOI 넘버, 그리고 오서들, 언제 이 구조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디포짓 되어 있는지 등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이게 이제 대부분 다 엑스레이로 밝혀졌다 보니까 이 엑스레이에 대한 레졸루션 등등을 보여주고 있고, 이 퀄리티를 다음과 같은 이제 퍼센타일 랭크로 보여주는데, 이 퍼센타일 랭크의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이 데이터보다 퀄리티가 더 나쁘거나 같은 것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얼마나 있나 하는 것들을 이제 같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리트레이트에 대한 정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공되고 있고요. 이제 차례대로 이어서 이제 이 타겟에 대한 정보, 그 다음 이제 리간드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러한 단백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정보들을 알 수 있고요. 시퀀스 랭스나 올가니즘 등등을 알 수 있고, 이제 뮤테이션에 대한 정보 등도 차례대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몰 몰레큘에 대해서는 이 단백질을 타겟하는 소몰 몰레큘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고, 이 아연 같은 것들도 이제 포함될 수 있겠죠. 이 코팩터 형태로 이제 붙어 있을 경우에 이제 이런 정보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리간드에 대한 정보가 다음과 같이 이미지와 인치키 등으로 이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인딩 오퍼너티가 얼만큼 된다 하는 것들을 이제 차례대로 이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엑스레이에 대한 데이터 혹은 이제 그 밸리데이션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고, 이것들에 대한 히스토리, 언제 이제 이 데이터가
리비전 되어 있는가 등등도 이제 같이 포함하고 있어서 굉장히 자세한 어떤 이 단백질의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퀄리티 있는 정보들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딥러닝 방법들이 이 PDB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구조와 바인딩 오퍼레이트를 동시에 제공하다 보니까 리그레이션, 바인딩 오퍼레이트를 예측하는 리그레이션 뿐만 아니라 바인딩 포즈를 예측하는데도 많이 이제 활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PDB 바인드의 코어셋 같은 경우에는 이 코어셋만 떼서 새로운 버추얼 스크린에 쓸 수 있는 혹은 그 테스트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름하여 이 카스프 벤치마크라고 하는데요. 이 카스프 벤치마크는 예전에 특히 이제 이 다양한 스코어링 펑션들의 성능을 평가할 때 쓸 수 있는 벤치마크로서 이제 활용되었고요. 아까 그 PDB 바인드의 코어셋을 이제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카스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치마크 혹은 이제 이 프로테인 리간드 인터랙션의 모델들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매트릭을 이제 제공하는데요. 이제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버추얼 스크리닝 이 모델들의 성능이 좋기 위해서는 바인딩 오퍼레이트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이제 이 알려져 있는 이 리간드의 이 바인딩 오퍼레이트에 따른 랭크를, 이 순서를 제대로 이제 매길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바인딩 오퍼레이트 뿐만 아니라 이 바인딩 포즈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리간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냐, 이렇게 결합되어 있냐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바인딩 오퍼레이트 값이 다를 텐데, 이 포즈도 정확하게 제대로 된 포즈도 아이덴티피케이션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랜덤하게 이 몰레큘들을 이제 결합시킨 거에 비해서 이 실제 액티비티가 높은 바인딩 오퍼레이트를 제대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네 가지를 다 잘해야지 제대로 된 버추얼 스크리닝 예측 모델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그 각각에 해당하는 매트릭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거는 스코어링 파워 라는 형태로 이제 매트릭을 제공하고 있고, 두 번째 거는 이제 랭킹 파워, 세 번째는 도킹 파워,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 트루 바인드를 얼마나 잘 찾아내느냐 하는 거를 매저하는 걸로 이제 스크리닝 파워, 이 네 개의 매트릭으로서 이제 이 버추얼 스크리닝에 활용되는 예측 모델들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개발된 다양한 도킹 방법, MD 방법 혹은 딥러닝 방법들이 이 카스프 2016 데이터 혹은 벤치마크를 이용해서 성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데이터는 이제 시사라고 하는 건데요. 이 시사는 미시간 대학에서 이제 제공하는 거고요. 이 앞서 살펴봤던 이 캠블이나 혹은 이제 캠블을 기반으로 하는 바인딩 오퍼레이티 값을 가지고 만든 PDB 바인드, 이런 것들은 리트러처에서 얻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트러처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보고된 논문인데, 이 보고된 논문은 언제 실험을 했느냐 하는 게 그 연도가 다 다르고, 그리고 이제 그 실험실마다 측정하는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실험적인 그 에러가 이제 포함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 논문에서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 유닛이 틀린다든지 혹은 잘못된 넘버를 가져온다든지 해서 에러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약 사람들이 추정하기로는 약 20% 정도의 에러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추정하는데, 그거는 정확히 알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의 오류 때문에 학습을 하거나 예측을 할 때 당연히 이제 잘못된 결과를 줄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 C사 같은 경우에는 하이 퀄리티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이 아카데믹 랩, 내셔널 센터 혹은 이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진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하고 있고,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제공하느냐를 살펴보면은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이 인하우스 익스페리멘트에서 만들어진 바인딩 스트럭처나 어퍼너티가 이제 주를 이루고 있고, 그럼으로써 해서 이제 아까 그 다양한 데서 모은 데이터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들을 최소한으로 했다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구조와 바인딩 오퍼레이티를 이제 동시에 제공하니까 이 리그레이션을
리그레션 된 모델들의 테스트나 혹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도 동시에 이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셋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셋은 176개의 컴플렉스를 포함하고 있고, PDB에 2007년, 2008년에 이제 주로 디포짓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셋은 2007년 이전에, 그러니까 2006년 혹은 그보다 그 전에 제공된 어떤 데이터로부터 이제 얻어낸 167개의 컴플렉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CISA High Quality Set 1, 2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데이터 포맷으로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거는 프로테인 리간드의 컴플렉스 구조고, 이 unminimized structure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험에서 얻어진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그대로 활용하는 거고, 미니마이제이션은 이 실험에서 얻어진 구조를 다시 한번 이제 미니마이제이션을 통해서 계산 과정의 미니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얻어진 컴플렉스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킹에서 주로 이제 사람들이 쓸 때 이 크리스탈 스트럭처에 들어있는 물 분자를 제거하고 도킹 실험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물 분자가 제거된 형태의 파일도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몰레큘러 다이내믹스를 할 때는 이 물 분자, 이 솔베이션, 익스프레시 솔베이션 모델이라고 해서 물 분자를 직접 이제 포함해서 시뮬레이션 하기 때문에 물 분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같이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좀 더 이제 편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PDB 바인더 같은 경우에는 물 분자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킹 같은 테스트를 할 때는 이 물 분자를 실제로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인딩 어퍼넌트에 대한 데이터를 별도로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MUB 데이터셋이라고 하는데요. 이 MUB는 Maximum Unbiased Validation의 이제 줄임말로서 이 이름 그대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바이어스를 최소화하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이 바이오 액티비티를 포캠으로부터 이제 얻게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바이어스를 줄였냐 하는 거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랜덤하게 뽑는다고 하지만 이 실험으로 보고된 데이터베이스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바이어스가 걸려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카이네즈에 대한 이 실험을 많이 했다면은 당연히 거기에 보고된 실험 데이터가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이 액티비티에 관련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컴파운드들끼리 더 이제 그 액티비티도 더 높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액티비티가 높은 것들은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이제 서로 비슷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형태의 바이어스나 혹은 이제 인액티브한 것들, 실험적으로 인액티브한 것들이 또 이제 액티브한 것들이랑 구조적으로 자연스럽게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그 바이어스가 이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선 이제 이 바이오 액티비티 데이터들이 이제 보고된 것들 중에서 언스피시픽한 바이오 액티비티가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제공해서 아티팩트나 어떤 이제 확실히 이제 바인딩 어퍼넌트가 알려진 것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추출하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 액티브한 것들 중에서 인액티브한 것들 혹은 디코이가 별로 없는 것들, 예를 들면 이런 케미컬 스페이스 상에서 봤을 때 얘네들은 액티브하지만 이거랑 구조적으로 유사한 인액티브한 것들이 이제 별로 없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액티브하다라고 하는 걸 학습할 때 실제 이런 바인딩 어퍼넌트에 대한 프로테인 리간드 인터랙션에 의한 바인딩 어퍼넌트보다는 이 리간드 구조, 액티브한 리간드의 어떤 구조적인 특징만 보고도 얘네들은 액티브하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인액티브하다 해서 이제 너무 쉽게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이러한 형태의 바이어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액티브한 것들 중에서 구조적으로 유사한 인액티브한 컴파운드들이 없는 것들은 제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액티브한 것들 중에서도 가능하면 서로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멀리 스프레드 되어 있는 액티브들을 이제 주로 이제 추출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추출한 것들 중에서 이 각각의 액티브한 것들, 이 주변에 있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거죠. 주변에 있는 인액티브한 컴파운드들을
디코이로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액티브와 인액티브 데이터셋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 리간드의 구조적인 특징만 가지고는 액티브와 인액티브를 구분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실제로 이제 어떤 프로테인에 제대로 된 포즈를 취했을 때 이 인터랙션에 의해서 바인딩 값이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른 데이터셋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이 MUV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성능을 평가하면은 굉장히 이제 일반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굉장히 챌린징한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셋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요. 액티브와 디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그때 이제 이 파일을 열어보면은 이런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리간드에 대한 스마일즈를 주고 있고, 어떤 것을 타겟으로 하느냐, 뭐 이런 그 컴파운드의 아이디와 이제 포캠 아이디와 이 MUV셋에 대한 아이디, 그다음에 이제 스마일즈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 각각의 타겟에 대해서 액티브와 인액티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타겟은 이제 17개고요. 이 액티브가 이제 30개, 그 다음에 이제 실험적으로 베리파이 된 인액티브가 각각의 타겟에 대해서 15,000개 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데이터베이스는 가장 최근에 이제 공개된 알파폴드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 PDB가 실험으로 밝혀진 어떤 단백질 구조 혹은 이제 이 컴플렉스 구조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대략 한 15만 개 정도 데이터를 이제 제공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실제로는 이제 그보다 더 많은 단백질들의 시퀀스들이 이제 밝혀져 있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각각의 알려져 있는 단백질에 대해서 이 엑스레이나 혹은 다른 뭐 NMR 혹은 이제 크라이OEM 같은 실험적인 방법으로 이 구조를 밝히는 것은 굉장히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단백질의 구조를 밝히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 프라이머리 시퀀스 데이터로부터 이 단백질이 폴딩되어 있는 3차원 구조를 예측하는 컴퓨테이셔널 모델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이 알파폴드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실험의 퀄리티에 비해서 너무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이 3차원 구조를 계산을 통해서 얻을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알파폴드, 딥마인드가 만든 이 알파폴드 2의 성능이 실험과 아주 유사할 정도의 성능을 보여준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논문을 최근 2021년 5월에 네이처의 논문을 퍼블리시했고, 이 논문뿐만 아니라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 카스프 대회에서 이 딥마인드가 만들었던 알파폴드 2에 대한 컴퓨테이셔널 코드를 이렇게 오픈 소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말하자면 누구나 다 이 깃허브의 서버에 들어가서 알파폴드에 대한 코드를 다운받아서 직접 이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성능이 얼마나 뛰어나냐? 이 카스프 대회는 이제 매년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 이 성능을 평가할 때 이 90보다 넘으면은 거의 이제 실험에 유사한 정도의 성능을 보여준다고 하고 있고요. 이 알파폴드 2 이전에는 60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대체할 수 없었던 반면에 알파폴드 2 같은 경우에는 이 거의 90에 근접하는 정도의 성능에 도달하게 됐고, 말하자면은 이 프라이머리 시퀀스로부터 예측된 이 단백질의 3차원 구조가 거의 이제 실험과 유사한 성능이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소스 코드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3차원 구조를 예측해서 이걸 데이터베이스화 했는데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our first release, 지금 현재 이제 제공된 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35만 개의 구조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고요. 이 구조들은 실제 이제 PDB에 제공되어 있는 실험 구조가 밝혀져 있는 것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먼 바디에서 익스프레션 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2만 개의 프로테인에 대한 구조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20개의 추가적인 어떤 오르가니즘, 뭐 이콜라이 같은 이런 오르가니즘들에 대한 데이터도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시퀀스와 동시에 이런 3차원 구조를 볼 수 있고, 직접 이제 다운받아서 우리가 버추얼 스크리닝 등에 활용할 수 있겠죠. 이제 지금까지 이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리고 이제 데이터 포맷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제로 도킹이나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다 보면은, 혹은 이제 성능을 테스트하다 보면은 이 데이터 포맷을 서로 변환시키거나, 혹은 이제 이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쓸 수 있는 이 데이터 프로세싱에 쓸 수 있는 툴들을, 유용한 툴들을 몇 가지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RDKit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RDKit은 KM 인포메틱스 혹은 이제 머신러닝에 쓸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툴들의 이제 콜렉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이 버추얼 스크리닝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어떤 케미컬한 어프로치를 할 때 RDKit이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는 이 버추얼 스크리닝 같은 경우에는 스마일즈 형태로 제공하는 어떤 데이터 포맷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이제 서로 변환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몰레큘러 미케닉스를 통해서 다양한 컨포머를 찾는다든지, 혹은 이제 케미컬 프로퍼티를 이런 딥러닝 모델에서 사용하는 애토믹 피처나 케미컬 프로퍼티를 계산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구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픈 바벨 또한 이제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어떤 특정 형태로 제공되는 데이터 포맷을 다른 형태로 컨버전 할 때 주로 이제 활용할 수 있고요. 스마일즈를 포함해서. 파이몰은 이렇게 만들어진 이 구조들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때 주로 이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테인 구조, 그 다음 이제 뭐 리간드가 바인딩되어 있는 구조, 그 다음 다양한 리간드들을 서로 이제 슈퍼포즈 함으로써 어떤 식으로 인터랙션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시각적으로 이제 분석하는데도 활용하기에 굉장히 이제 유용한 툴이라고 할 수 있고, 슈레딩거에서 이제 상용화된 버전이 있고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버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 제공되어 있던 데이터들을 서로 이제 프로세싱을 하고 학습이나 밸리데이션에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상 우리가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알아봤고요. 두드셋, LIT PCBA 이러한 데이터들은 이 클래시피케이션에 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봤었고, 여기 적진 않았지만 이제 MUB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MUB는 똑같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 활용할 수 있지만 이것들보다 훨씬 더 챌린징한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블은 이렇게 바인딩 구조를 직접 제공하진 않지만 이 바인딩 어퍼너티 값을 pCamble 형태로 이제 제공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이 리터러처에 대한 정보들을 같이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테스트에도 쓸 수 있고, 혹은 다른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도 이 데이터를 추출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요. PTP 바인드는 바인딩 어퍼너티와 동시에 이 3차원 구조를, 실험으로 밝혀진 3차원 구조를 같이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퀄리티가 높다고 할 수 있고, 주로 이제 리그레션에 활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제너럴 셋과 리파인 셋, 코어 셋으로 이제 나눠서 쓸 수 있고, 이 코어 셋만 활용해서 다시 이제 카스프 2016이라고 하는 이런 버추얼 스크린에 활용될 수 있는 예측 모델들의 평가할 수 있는 어떤 벤치마크 셋으로도 만들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사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것들은 어떤 뭐 실험에서의 다양한 아티팩트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하우스에서 만들어진 퀄리티 높은 데이터들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PDB에 다 밝혀져 있지 않은 어떤 그 3차원 구조들을 이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폴드2라고 하는 굉장히 성능이 뛰어난 딥러닝 기반의 예측 모델을 활용해서 예측한 프로테인의 구조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딥러닝 모델을 만들고,
또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이 구조 기반의 버추얼 스크린을 활용하는 예측 모델들에 대해서 차례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